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61차 수업도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전에도 안내를 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코드펜 계정 로그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업 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는 거는 좀 뒤로 미뤄질 거예요. 얘가 정상 복구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부터 정상 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제 깃 레파지토리에 들어오시면 여기 히스토리에 남잖아요. 이거 보고 소스 공유하시면 되고요. 어제 저녁부터 GitHub 서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금 코드펜에서 GitHub으로 로그인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죠. 우리가 어제 댓글 기능을 처음 만들어 봤고요. 댓글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는 거랑 입력할 수 있는 거. 근데 아직 할 게 좀 남았죠? 우리 여기에 있는 실제 닉네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알바가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수정 삭제 기능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댓글 기능 플러스 좋아요 싫어요 기능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인터셉터 부분에서 추가를 해주고, 그 추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터셉터의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할 거라고 했어요. 인터셉터부터 해볼까요? 자, MyWeb MVC 컨피규어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은요, 하셔도 되고 안 하고 그냥 이 방식 그대로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선택이에요. 그냥 제가 바꾼 거 보시고 저거 뭔가 좀 더 깔끔해 보인다, 나도 저게 더 편하겠다 라고 느껴지면 저처럼 방식을 바꾸시면 되고요. 난 예전 게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럼 예전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능의 뭐 효율이나 이런 거 증가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딱딱딱 정리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얘를 일단 주석을 다 걸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인터셉터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레지스트리가 아니라 레지스트레이션. 자, 타입이에요. 제공받는 클래스겠죠? 그래서 i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그냥 변수죠? 그리고 이 변수에게 레지스트리, 얘는 누구예요? 지금 파라미터에 있는 얘죠. 얘는 우리가 따로 뭘 넘겨줘야만 쓸 수 있던 건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던 건데, 이 친구한테 add interceptor라고 해줄 겁니다. 그리고 before action을 먼저 넣어줄게요. 지금 여기서 한 거를 이만큼을 얘한테 넣겠다 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죠? 이거 어떤 타입일 거고, 이 타입이면 기본 자료용 아니니까 어떤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일 거고, 그걸로 그 타입으로 변수 만든 다음에 그 변수한테 값 초기화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터셉터를 추가해주고 나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거 뒤에서 우리가 붙여나가던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쭉 나열할래? 아니면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쌓아나갈래?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다가 얘를 일단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exclude 패턴도 똑같아요. 결국에 이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이렇게 바뀌면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이렇게 바꾼 거랑 이 한 줄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줄로 길게 나열을 할래? 아니면 이렇게 줄바꿈을 해가며 끊어갈래? 가독성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좀 하나 추가해 줄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할 거기 때문에 favicon.io가 아니라 ICO.
여러분들 이 파비콘이 뭔지 아시나요? 얘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파비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디테일이라는 이 탭의 제목, 탭의 이름, 얘는 어디서 정해요? 그쵸? JSP 헤드의 타이틀 쪽에서 정해줘요. 우리가 그 타이틀을 head.jsp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JSP 안에서 정해주는 거고, 얘는 우리 사이트는 지금 약간 뭐랄까,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이게 약간 지구 그림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지구 모양 같지 않네요. 약간 피지 스피너 같이 생기기도 했고. 네. 어쨌든 이 친구가 그 파비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기 GitHub은 트레이드마크인 고양이 표시가 있고, 코드펜은 이 그 정육명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 사각형, 입체적인 사각형의 형태, 큐브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 이런 게 파비콘입니다. 그냥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브라우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파비콘을 나이키 문양을 넣어주면 좋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가 넣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파비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추가한 이거예요. 그럼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도 뭐 한다? 네, 인터셉터가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쪽에다가 이제 에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좀 제외를 시키기는 하는데, 우리는 딱히 에러 페이지를 다루지 않을 거라서 그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을 우리가 지금 이 형태로 바꿨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얘는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다시 연결하면 돼요. 여기다가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 이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IR이라는 애한테, 변수한테 이 결과에 대한 이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근데 얘도 어차피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형태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값이 바뀌었대요. 그럼 기존의 연결 끊어지고 얘로 바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여기서 검증할 거 다 하고 얘 끝났으면 밑에 있는 거 할 건데, 이때는 기존의 연결 끊고 새로 연결해서 하겠다 라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패턴 추가하는 거는 동일하겠죠? 에드패스 패턴. 이렇게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얘까지 하나 더. 기존에 있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잠깐만, 로그아웃. 얘는 필요하지.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추가를 해놨는데, 그쵸.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좋아요 기능과 댓글 기능들도 같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일단 셋. 그러면 여기가 일단 리액션 포인트부터 할게요. 리액션 포인트. 여기는 to insert 리액션 포인트. 이거 이름 헷갈리면 가서 가져오면 돼요.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했네요. 그리고 딜리트.
이거 두 개. 얘네 둘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만 로그인 인터셉터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플라이 to write 댓글 작성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아줘야 되고요. 얘도 여기. 자, 이런 거는 막아야 할까요? 여기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는 우리가 뭐 막아줘야 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그냥 디테일 안에서 불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따로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터셉 여기 컨피규어에 추가해 주는 건 요청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럼 애초에 지금 로그인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 요청을 날렸다. 파라미터 받아야 될 게 많네. 해보죠. 이 요청을 날리는데 rel id, rel type, 포인트. rel id가 뭐 2번이고 rel type 코드가 뭐 아티클이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였지? 포인트가 1이다. 날라가면 뭐부터 나온다고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막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근데 이제 인터셉터가 일 처리를 앞에서 뺏어가서 먼저 할 거니까 잘 처리가 되겠죠? 인터셉터를 먼저 수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기능들이 추가될 때마다 인터셉터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했다,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인터셉터에도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만 해줄까요? 이게 안 보이네. 잠시만요. 그리고 참 이것도 있다. 제가 이거 어제 댓글 리스트 보여줄 때 역순으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역순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댓글 쪽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 좀 고쳐주고 갈게요. 우리 컬이 날리는 부분에 어디 갔어? 일단 그냥 이것만 없애주면 되겠죠? 이 오더바이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어차피 이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아이디로 정렬을 해줄 거라 상관이 없는데, 찝찝하다 그럼 얘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둘의 결과가 다르진 않겠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하는 거. 댓글은 왜 마지막에 쓴 게 밑으로 가지? 얘는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댓글 쪽에는 페이지네이션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크롤을 내리는 걸로 처리를 해서 가장 최근에 쓴 댓글이 가장 밑에 존재하는 식으로 쌓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로그인을 합니다. 실제로 댓글을 좀 쓸 거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댓글을 쓸 건데,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 데이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보세요. 등록이 잘 돼요. 10번 댓글 등록됐대요. 제가 방금 쓴 거죠. 얘 근데 모양이 어때요? 줄바꿈이 안 됐죠? 띄어쓰기 한 칸밖에 안 됐죠? 자, 데이터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리플라이. 얘 어때요? 좀 이상하게 들어갔죠? 이게 줄바꿈의 의미거든요. 이게 편집기 그리고 툴마다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되게 많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 JSP가 줄바꿈을 입력을 받았는데 얘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 해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애초에 이게 한계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의미다 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텍스트 그 데이터 안에 D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줄바꿈이 나온 거고 D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줄바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줄 바꿔서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얘도 이렇게 보여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리려고 할 때 이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댓글 리스팅이니까 어디 갔어? 이 자리겠네요. 이 자리에 남는 값이요,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얘는 또 줄바꿈 잘 됐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JSP가 브라우저 딸의 화면을 그리려고 할 때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HTML 프론트엔드 처음 배울 때 띄어쓰기하고 줄바꿈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결국 한 칸 띄죠. 그래서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태그로서 인식시켜서 너 이거 줄바꿈이야, 너 줄 바뀌어야 돼 라고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 body, 얘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곳이다 보니까 얘를 보여주는 이 공간에서 body를 그냥 불러올 게 아니라 일련의 작업을 거쳐서 불러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get, 뭐로 할까? get, 그냥 이렇게 하죠. get for print body.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해줄게요. 얘는 뭐예요? 함수죠. 메서드죠. 자, 리플라이는 누구예요? VO죠. VO 리플라이한테는 저런 메서드 함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줘야겠죠? 리턴 타입을 string, 이렇게.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턴 없어서 뭐라 하니까 일단은 에러 없게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detail.jsp가 호출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호출을 했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실제로 줄바꿈이 된 형태로 이 자리에 남겨야 되겠죠. 이 자리에 남긴다 해서 이 자리 어떤 파일이에요? JSP 파일이죠. JSP 파일에서 단순한 줄바꿈을 의미하는 게 뭐죠? BR 태그. 그래서 우리는 이 메서드가 가져야 되는 능력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그냥 리턴 바로 할게요. this.body, 얘 누구예요? 리플라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body죠.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리플라이 타입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이 변수들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받아오고 나서 그걸 화면에 그릴 때 하는 작업이니까 this.body에는 만약에 이 댓글이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얘한테 명령할 겁니다. replace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replace all은 뭐냐면 되게 간단한 친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친구입니다. 자, 인자를 2개 받게끔 세팅이 되었죠. 얘는 인자를 2개 받는 애인데 앞에 오는 인자, 뒤에 오는 인자,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this.body, 그러니까 내가 지금 replace all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이 친구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값 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앞에 있는 인자들을 뒤에 있는 인자로 다 치환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n을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br 태그를 넣어줄 겁니다. 이러면 body가 갖고 있는 \n 줄바꿈의 의미를 가졌던 데이터들이 뭘로 치환돼요?
BR 태그로 다 치환되는 거예요. 자, BR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서 제가 자동 완성, 에밋 기능 사용해서 자동 완성하니까 이렇게 닫은 걸로 만들어 줬는데 상관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잘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줄바꿈을 했으면 줄바꿈 된 걸로 보여줘야 의미가 좀 더 부합하잖아요. 물론 댓글 쪽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거를 계속 쭉 줄바꿈을 해서 페이지를 이만큼 늘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개발자의 입장이니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하고 났더니 어때요? 이걸 또 해줘야 되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어디일까요? 네, 상세보기 쪽의 내용. 우리가 한 번도 줄바꿈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없는데 얘도 줄이 바뀐다면 바뀐 대로 나와야 되죠. 댓글은 사실 이게 의미가 없지만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커요. 내가 게시글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게 페이지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 장문의 글을 막 단락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작성을 해서 등록을 딱 했는데 갑자기 한 줄로 쭉 나온대요. 가독성은 개판이 되는 거고 난리가 나겠죠. 본문 내용 쪽은 무조건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본문 내용 보여주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상세보기에서 내용 보여주는 게 이거죠. 그럼 얘도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리플라이라는 VO한테 만들어 놓은 거지 아티클한테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겹겹이 쌓였다, 너도 나도 많이 쓴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틸로 빼서 이제 유틸로 빼면은 당연히 코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본인한테 있는 바디에 접근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유틸로 뺐다 그럼 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자를 넘겨주면 되는 거죠. 메서드를 실행할 당시에. 애초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util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util 클래스에 가서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얘도 스태틱을 붙여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거 기능 때문에 util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뭘로 할까? get or print 좀 여러가지 의미를 다 합치기 위해. 근데 어차피 바디잖아요? 바디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일단 에러만 없게 만들어 주고, 자, 리플라이에 있는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dis.body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하나 갖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이 매개 변수는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서 dis.body가 아니라 그냥 body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인자를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만 고민하면 돼요. 여기 더 이상 이제 이게 아니죠? 자, 이 자리에 뭘 호출해야 돼요? util에 있는 util에 있는 get for print body 라고 하는 애를 호출을 할 건데 이때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근데 EL 태그 안에서는 또 얘를 열지 않아도 돼요. 이러면 잘 넘어갈까요? 확인해보면 되겠죠? 안되네요. util. 지금 우리가 util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
여기로 가야겠네요. UT를 키로 넘겨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겨야 되는데 UT를 넘겨버리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할 거면 여기서 리플라이스 가져온 거를 가지고 저작업을 해서 따로 넘겨야겠네. 그러면 사실 이게 더 불편하겠네요. 뺍시다. 다시 돌리죠. 이게 낫겠다. 어디 갔어? 여기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고, 리플라이가 그냥 get for print body 할 수 있게 해주고, 위에 올라가서 아티클도 get for print body. 그러면 얘를 복사한 다음에 아티클 vo에 가서 얘도 붙여넣기. 내용이나 뭐 이름 같은 거 바꿔줄 필요가 딱히 없고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잘 나오는데, 글을 한번 써볼까요? 아예 글 쓸 때 내용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방금 제가 유틸로 빼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고 하다가 했더니 이러면 이게 더 불편하겠네요 하고 다시 돌렸죠. 이거 딱 정해놓고 할 필요 없어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없고, 그냥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다가 막상 해보니까 별로야. 그럼 다시 빼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무조건 효율이 좋지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길 거고요. 그게 쌓여 나가야 여러분들의 스킬이 올라가요. 왜냐면은 했다가 돌렸다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봤다가 돌렸다가 하는 과정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시도를 안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생각하면서 뭐가 더 좋을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바텀이 여기가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좀 띄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바텀 줬잖아요. 마진 바텀. 그럼 지금 마진 탑도 5가 걸렸고 마진 바텀도 5가 걸렸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네요. 마진 Y. 이러면 Y축 5만큼이니까 그건 없죠? 이런 것도 그냥 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이 나오게. 얘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이 나오는 게 맞죠? 왜 그래야 돼요?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나니까. 그쵸? 이 게시글의 작성자만 댓글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로그인했으면 내가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당연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이름 혹은 유저 닉네임 같은 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주죠. 로그인 안 하면 이거 안 보이게. 이거야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헤드만가도 있죠? 이거 하나 가져와서 잠깐만. 아예 폼을 감싸는 게 낫겠네. 자, 이렇게. 이러면 지금 이게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아니 로그아웃 상태일 때인 거니까 얘를 바꿔줘야겠네요. 이래야 로그인을 한 상태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이 조건이 참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볼까요?
지금은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로그아웃을 했다. 게시글 들어가서 본다. 없죠? 이러면 되는 거죠. 로그인 안 했을 때 리스팅은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닉네임 보여주는 거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약간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은데, 자,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 누가 갖고 있어요? RQ가 갖고 있죠. 자, RQ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놓고, RQ에 지금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애가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체크도 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회원 번호 들고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하면 그 로그인한 회원의 회원 번호를 얘가 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회원 번호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뭐예요? 회원 닉네임이죠. 이거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오는 방식도 다양하고 보여주는 방식도 다양해요. 한번 생각을 해서 잠깐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을 건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detail.jsp 댓글 등록하는 이 부분에, 이 자리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네. 자, 해보시죠. 자, 이거는 바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닉네임 자리에다가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을 보여줄 건데, 우리 RQ에서는 회원 정보를 얘만 물고 있어요. 얘만 물고 있으니까 얘밖에 못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얘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처리를 잘 하고 있었죠. 로그인 체크나 이런 것들 문제없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만 하는데, 자, 우리가 로그인 하는 거를 돌아가 봅시다. to 로그인. 로그인, 일단 요청해서 로그인이 들어오면 로그인 페이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to 로그인을 해요. 그럼 로그인 시도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 이 요청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누군가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쵸? 들어왔어요. 검증 다 했죠? 여기서 다 해요. 이거는 없어도 되잖아. 그쵸? 잠깐만. 아니지. 얘는 아직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로그아웃 리드 로그아웃은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검증 다 하고, 여기서 멤버 가져와서 아이디 일치하냐,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냐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RQ한테 로그인을 시켜요. 그럼 얘가 이거 하죠. 얘가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션에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애한테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닉네임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로그인 할 때 닉네임에 대한 정보도 같이 추가하면 안 되나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멤버를 넘기고 있지 않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처리할 게 많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로그인을 할 때 RQ한테 로그인 메서드를 실행해 라고 명령을 넘기면서 멤버 그 자체를 넘겨주고 있었어요. 현재 로그인된 회원 그 객체 그대로. 그러면 RQ가 이런 거 하나만 추가해주면 걔 닉네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멤버 넣어도 돼요. 쿠키에 멤버 회원 정보가 그대로 다 들어가면 쿠키는 상당히 위험해요. 까볼 수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세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방식을 선호하진 않죠.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위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그대로 다 넘겨주는 방식은 잘 선호하지 않지만 크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진짜 다른 데에서 아예 쓸 거 없고 나는 여기서 닉네임만 쓸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멤버점 걔 닉네임 해도 되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써야 될 것들이 많다면 그때는 뭐 한 번에 처리하고 그거 가지고 꺼내 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멤버 그 자체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아이디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얘도 지워버리고 그냥 그 멤버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것들을 다 고쳐야 되니까 좀 귀찮으니 그냥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얘는 정보가 딱히 필요한가? 네? 멤버 하나 저장하죠. 혹시 또 어딘가에서 쓸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마이 페이지 같은 거 하려면요, 회원 정보가 들어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약간 야매식으로 좀 간편하게,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여기서 이걸로 멤버 가져오는 거죠. 로그인 할 때 이거 get member by login ID, 이 쿼리가 날아가서 이 결과를 갖다 주는 건데, 이 멤버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민감하고 위험한 데이터 뭐예요? 패스워드. 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컬럼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패스워드는 안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가져와 봤자 쓸 데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 페이지 같은 거에서 이제 뭐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에는 또 필요할 거예요. 필요할 때 가져와도 돼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인 검증할 수 있지. 비밀번호 확인할 때. 서로. 쓰여요. 그럼 얘를 바꿀 게 아니라 메서드를 하나 따로 빼면 되죠. 세션에 넣어줄 때는. 그러네. 얘는 그쵸, 비밀번호 검증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우리가 세션에 넣는 이 작업을 위해서 가져오는 쿼리는 다른 쿼리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효율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 그건 항상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추가해줬으면은 당연히 리무브 체크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로그아웃을 했는데 얘는 남아있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이제 세션에 저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거 쓰는 것처럼 갖다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지금 세션에 넣어놓은 거지 RQ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줘야겠죠. 멤버 타입으로 로그인드 멤버라고 해서 변수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고, RQ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생성자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네, 디스한테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세션에 있는 거 get 어트리뷰트를 꺼내와서 바로 세팅해도 되겠죠, 얘는? 여기서 이런 검증 작업한 이유는 로그인 했을 때 안 했을 때 들어있는 값 바꾸려고,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는 뭐 똑같이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넣어버리죠. 세션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이 안에 로그인드 멤버. 근데 그냥은 못 쓰니까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형변환 뭘로 해야 돼요? 멤버로 해주면 되겠죠. 얘가 난뉴스트 같더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도 이렇게 한 김에 똑같이 해줄까? 구조를 좀 맞출까요? 상관이 없긴 할 것 같은데, 아니고.
그냥 구조만 맞춰준 거예요.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구조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디서 쓰이고 있길래 없는데? 왜 얘는 안 노랗고 얘는 노랗지? 이런 거 되게 거슬리는데. 난 유스드. 너는 어디서 쓰는데? 로그아웃 걔도 위에다가 벡터를 따로 아! 게터 없다. 맞아요. 이거 추가해야 돼요. 이래야 밖에서 꺼내 쓸 수 있죠. 아, 맞아. 아, 이거 괜히 했네. 저 노란색 없애보려고 한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다시 이렇게 바꿀까요? 게터 때문이었어. 얘도 게터가 달려 있어야 밖에서 RQ 점 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였는데 게터를 깜빡했네요. 어쨌든 이러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RQ 안에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까지도 같이 다 들어있겠죠. 그거 가지고서 디테일로 옵니다. 이 자리에 RQ에 로그인드 멤버에 어떤 거예요? 네, 닉네임이죠. 그럼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데 얘한테 가보니까 얘는 객체더라. 그러니까 안에서 그래서 또 접근할 수 있겠죠. 왜 안 나와? 계속 아! 잠깐만. 로그인. 로그인 멤버 가져오고 그리고 점 닉네임 닉네임도 돼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요. 데이터가 이거는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맞겠다. 로그인드 멤버 그러면 올라갈 거고 그걸로 세팅했고 여기서 꺼내 쓸 때 이거 아니지. 일단은 찍어보죠. 나 로그인 했는데 뭐야? 나오네? 아까 왜 안 나왔어? 잘 나오네? 뭐지? 아까 왜 안 나왔을까요? 로그인을 새로 해. 바뀌었으니까? 근데 리로드가 됐는데 그런가? 리로드가 됐으면
얘가 읽혔을 텐데. 그럼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됐네요. 네. 뭔가 코드상에 딱히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안 되려고 하길래 당황을 했지만 해결이 됐네요. 근데 얘가 이거 하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죠. 이거 나와요. 이렇게 해도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이 안 보이게 막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get 메서드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거 아웃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쇼뷰 아웃라인 이렇게 getter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바에서 얘를 가져다가 썼잖아요. 근데 얘는 JSP에서 EL로 꺼내 쓰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원칙대로면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get 로그인드 멤버 해가지고 이 멤버 객체에 접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가는 걸로 이게 원칙적으로 맞을 텐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getter 그 get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셨을 때 그 맞긴 맞는데 이것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냥 이걸로 하죠. 그러면 이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니까. 뭐 닉네임이 이거죠? 맞네. 하나는 주소 살려주시. 아, 남겨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섞어서 써도 되나? 섞어서 get 쓰고 하나는 밑에 닉네임. 해볼까요? 아마 될걸요? 어차피 접근하는 게 똑같은 거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얘를 코멘트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여기다가 위트의 방식으로도 가능함. 이렇게. 이러면은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 나오는 것까지 처리를 좀 했으니까 이쯤에서 커밋을 한번 할게요. 커밋이죠. 네. 좀 짜잘짜잘하게 많이 건드린 것 같은데